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8월 1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8월달 시작했습니다. 자, 모두들 이제 8월달도 좀 화이팅 하시고요.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뭐 시장 현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뭐 회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라톤이라는 주제로 시황을 써드렸는데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장의 위치는 어딜까? 지금 현재 강한가 약한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시장 지수만 볼 때 확실히 강세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것은 약세 혹은 횡보 이다라는 건데요. 내년 같은 강세가 또다시 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언젠가는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온다라는 거고, 하지만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의견이고, 당황스러워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당황스러워 할 필요 없고, 언제나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러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약세장에서 지쳐서 주식을 포기하고 강세장 말기에 다시 한번 뒤늦게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식은 마라톤처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처음부터 너무 의욕에 앞서서 진짜 전속력으로 막 뛰다가 갑자기 발목이라도 접질려 버린다면은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의욕이 너무 앞서서 계좌의 돈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만큼 억울한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첫 코스가 편한 내리막이었다고 해도 죽어라 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금세 다시 오르막이 올 것이기 때문에 힘을 비축해 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코스가 오르막이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진짜 꾸준하게 계속 기어 오르면은 금세 내리막이 다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승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결코 방심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결승점에 도달해야 통과해야지 끝이 난 겁니다. 아무 탈 없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방식으로 결승점 근처라도 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어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뛰지 못한다면은 어떤 이 주식시장 아니면 마라톤에서 뛸 체력이 안 된다, 어떤 기술이나 어떤 뭐 마라톤도 체력을 좀 잘 분배하는 뭐 호흡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라면 걷는 방법, 걸음마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걸어서 결승점에 도착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걷다 보면은 이제 점점 좀 뛰는 방법도 터득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식, 내가 제대로 뛰는 것일까, 제대로 안정적이게 뛰고 있는 건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걸음마부터 다시 한번 더 걷는 방법부터 배우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정회원분들은 저희 카페에 올려드렸지만 약세장에서의 어떤 매매 트레이딩 방식을 예전에 이제 작년엔 강세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추세 매매를 진행을 했고, 이제 횡보장 때 진행을 했던 이 매매 트레이딩 방식을 오랜만에 좀 다시 한번 더 영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이 내리막일 때처럼 진짜 이 마라톤처럼 42km를 그냥 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속력으로 아마 금방 한 10km도 못 가서 지쳐버리겠죠. 그러니까 내리막일 때처럼 계속 뛸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르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오르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것이고, 오르막을 힘들게 오르면은요,
편한 내리막길이 나옵니다. 물론 주식시장하고는 좀 반대적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보면은 쭉 내려가다 이 힘든 시간을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시 상승 추세가 온다라는 겁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만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하고 페이스 조절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정한 어떤 이 트레이딩, 약세장의 트레이딩 방식으로 위험하지 않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주식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 시황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코스톨라니가 아이고 이 상품 거래, 그러니까 뭐 선물, 뭐 옵션,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품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과연 상품 선물 거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뭐 책 쓴 건 옛날이니까요. 최근 몇 년간 독일에서는 상품 선물 거래로 환상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신문 광고가 잇따라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런 식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공격적인 광고를 보면은 마치 굉장히 작은 위험으로 빨리 부자가 되는 어떤 새로운 투자 방법을 발견한 듯한 인상을 받게 합니다. 세계적인 이 수요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투기 때문에 지난 70년간 원자재 가격이 폭발적으로 인상되었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상품을 샀다가 팔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 투자는 선물 계약 거래가 아니더라도 아주 옛날부터 항상 있어 왔다라는 것이고,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어떤 상품 투기를 한 사람은 이집트 그 파라오의 이 재정 고민인 요셉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요셉은 풍년이 든 어떤 7년간의 곡식을 사서 흉년인 7년간 그 모아놨던 곡식을 되팔면서 굉장히 큰 이익을 남기고 이를 좀 팔았다라고 하고요. 요셉 이후에 농부, 상인, 산업가들이 여러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투기를 시작하고는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래는 기업가 상인이 어떤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에 대비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줌으로써 오늘날의 어떤 경제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은 제작자가 원재료인 은을 살 때 그는 만드는 중에 은 가격이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겠죠. 만드는 와중에도요. 그리고 그 손실이 그가 제품을 팔아 남기는 이익보다도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같은 양의 은을 선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실제 은을 사면서 입은 손해를 선물을 통해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제분업자는 곡식, 면 방직업자는 면화 등의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가지고 모두 똑같은 거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농부가 매일 밀을 심은 들판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아서 전국의 수확량이 많아지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면, 뭐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후 실제로 자신이 수확할 것보다 더 많은 밀을 선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밀을 실제로 그만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인도 날짜 바로 전에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수확이 나쁠 것이라고 생각되면 대량의 밀을 선물로 삽니다. 사실 그 자신이 이제 밀 생산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팔아야 하지만 그 선물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제 밀 재분업자가 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은 그는 밀을 사지 않고 오히려 판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의 산인이 다 투자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호모 루덴스,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이죠. 이 호모 루덴스는 쉬지 않고 놀이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수많은 기업과 상인이 이런 투자로 파산을 했지만 게임은 계속된다라는 건데요.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상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독일 제국에는 함부르크의 이 커피, 이 마그데부르크의 설탕, 이 선물 거래가 있었으나
경제에 해가 되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이 1889년 미네네 상인연합 회장은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곡식이 선물고래서에서 이 곡식이 선물고래서에서는 하나의 노름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런 목적으로 에이전트가 만들어져서 투자욕을 일깨우고 선동한다. 이들은 모든 분야에서 고객을 찾아다니며 영리한 몇 마디로 이 위험천만한 투자로 끌어들인다라는 것이고, 작은 금액은 대출도 해주는데 손실이 발생하면 메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상품 선물 거래소는 이미 100년 전에 행운의 게임장이 되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지난 20년간 이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야말로 넌센스이다라는 겁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책에서는 20년간이라고 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더 몇십 년이 흘렀죠. 몇십 년이 흐르는 세월이고, 이 중개인은 상품 선물 계약을 사고 팔면서 수수료를 받죠. 그 수수료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고객은 상품 선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적은 돈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에서 중개인은 수수료만 받아도 아주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우스만 또 돈을 버는 것이죠. 이 노련하고 고객을 잘 잡는 중개인들은 때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린다라고 하고, 이 인플레이션 심리 덕분에 대중은 상품 선물 거래에 어떤 쉽게 관심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어떤 광고 문화는 아주 유혹적이다라는 것이고, 은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개인은 고객들에게 이 헌트 신디케이트를 예로 들면서 은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유혹했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온스당 5달러에서 50달러로 오르자 그들은 바로 5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대중의 매수 의뢰를 따내기는 굉장히 쉬웠겠죠. 그러니 대중 어떤 투자자, 노름꾼, 아웃사이더 모두가 이 80년대 원자재 시장의 폭락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많이 현혹을 했겠습니까?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근데 그 원자재 시장의 폭락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던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선물 중개인은 이 코스톨라니 입장에서는 진짜 사기꾼이다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개인들은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객을 현혹시킬 수밖에 없겠죠. 고객의 수익에 어떤 이게 수익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더 보면은 하지만 이 코스톨라니는 이 거래에서 고객의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려는 중개인이 이 자신의 이익만이 주교시 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상품 선물 거래는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사기, 반사기, 혹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나 사실상 사기, 이 셋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매니저는 이익을 보고 고객은 손실을 본다. 그러니 매일 새로운 상품 선물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알렉산더 이 뒤마 2세가 현명하게도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큰 사업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죠. 좀 넘어가서 이제 이게 생각해보면 금지된 것도 아니고 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닌데 고객은 사기를 당합니다. 따라서 나는 모든 상품 선물 투자자에게 브로커나 중개회사 직원과 상담하지 말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코스톨라니가요. 이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일반 투자자보다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한 사람이 콩, 오렌지 주스 같은 어떤 이 모든 원자재의 전문가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고, 또한 자연은 어떤 항상 뜻밖의 일을 준비해 두고 있으니 이것도 명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 한 번에 이 플로리다에 있는 오렌지밭 전체가 얼어붙었고, 한 번은 뜻밖의 불로 브라질의 커피 전체가 타버렸으며, 한 번은 계란 생산이 뜻밖에도 2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코스톨라니도 좀 잃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컴퓨터 시스템, 뭐 전문가, 세계 챔피언, 이런 것은 순전히 허구이다라는 것이고, 그런데도 상품 선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요셉처럼 꿈의 계시를 받았다면 대규모 미국 브로커에게 연락해서 오로지 자신의 아이디어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라라는 것입니다. 이 룰렛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꾼 스스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대신 게임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의 그 마지막 조언은 이렇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아예 선물 거래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이 65년가의 이 코스톨라니의 경험과 이 수많은 동료들의 경험으로부터 결론을 내리자면은 상품 선물은 카지노의 룰렛 게임과 정확히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딸 수 있지만 반드시 잃게 되는 게임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위험천만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음을 코스톨라니도 인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주식 호황 중에는 새로운 회사가 많이 생기고 회사의 자본 증가, 기회도 넓어지는 등 경제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품 거래의 호황이나 폭락 후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손실과 어떤 폐허와 중개인에게 준 수수료만 남는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상품 투자, 이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달갑지 않은 이야기일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선수들이라면 다르겠죠.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이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수들이야 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리스크 관리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물 프로 전문가이신 분들이면 저희가 뭐 당연히 걱정을 안 하는데요. 일반 투자자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섣불리 선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이제 덤벼들면은 한 번은 딸 수 있어도 반드시 잃게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주식도 잃잖아요. 주식도 잃는데 선물은 다르지 않습니다. 선물은 오히려 더 빨리 잃습니다. 더 빨리 잃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으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것이 이 코스톨라니의 의견이고, 괜히 잘못하면은 정말 이 주식은 계좌가 이제 반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상폐되면은 종이 조각이 되지만은요. 근데 상폐를 당할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어떻게 상폐 당하는 기업을 고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레버리지 때문에 종이 조각이 실제로 됩니다. 순식간에요. 그러니까 전체 계좌에서 뭐 10% 마이너스 되고 뭐 20% 마이너스에 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70%뭐 80% 아니면 그냥 100%도 마이너스 돼서, 레버리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버리지 때문에 그냥 쭉쭉쭉 빠지다가 원금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 매매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위험하기 때문에 뭐 선수분들이면 상관없겠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절대 건들지 마십시오. 이거 상품 투자 하시는 분들도 절대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 선수들도 절대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야 잘 해서 그만큼 올라온 그 이제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노하우가 생겼지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깡통도 많이 차봤겠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 깡통을 차면 복구할 수 없어요. 웬만한 직장인 분들이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안 건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주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요 안에서, 주식 투자 안에서 한번 꿈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8월 화이팅 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